대장암이 자꾸 늘어난다 하니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이렇게 변을 확인하시는 분들, 그 변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대장암 증상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대장이 한 반쯤 지나면 이게 좀 굳어져 가지고, 왜냐하면은 너무 물로 설사로 하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좀 되직하게 해서 나오는데, 되직하게 해서 나오다가 만약에 대장이 좁아져 있으면 혹 때문에 이게 잘 못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변비같이 변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인 똥이 썩으면 설사로 변하죠. 그래서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이렇게 불규칙해지면 좀 이상한 거고, 또 아니면은 당연히 대변은 동그랗게 나와야죠. 우리가 흰떡가래가 나오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어딘 한쪽이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눌려서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굵게 안 나오고 삐질삐질하게. 근데 이제 변을 자주 봐서 변이 묽을 때는 굵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묽으면 어차피 항문이라는 거는 굉장한 수축력이 있기 때문에 되직할 때는 굵게 나오지만 묽은 변을 볼 때는 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되직한 변인데도 동그랗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코 같은 게 많이 묻었다든지, 아니면 피가 빨간 피는 대개 이제 치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문에서 나오지만 검붉은 피가 섞였다든지, 또 화장실에 갔는데 변 보고 왔는데 또 화장실 가고 싶다. 그 얘기는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 암이 있을 때는 혹 덩어리가 변을 봐도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느낌이 똥이 또 있는 것 같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가 변을 시원하게 보지 않는다. 옛날에는 아침에 신문 들고 했는데,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봤는데 요새는 씻을 때도 없이 가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봐야죠. 또 노인들이 배 수술 받은 상처가 없는데도 이렇게 배가 불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장에 혹이 생겨서 이게 잘 못 빠져나가면 배가 이렇게 불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 보고 나서 변기에 자기 변 보는 습관,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변하고 친해지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미 검붉은 피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오히려 그런 것이 너 좀 좋지 않으니 빨리 병원 가라, 이렇게 도와주는 증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대개는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대장암 같은 경우, 딴암도 그렇지만 반 정도는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증세가 없을 때 국가가 권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방검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 그렇죠. 제가 이제 검진에다가 예방자를 제가 처음으로 2000년에 도입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건강검진이라 뭐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예방검진. 예방검진이라는 거는 암이 되기 전 단계에 떡잎을 잘라낼 수도 있고, 아주 초기 단계에 발견되면 간단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고, 거기서 이 암검진 같은 걸 매년 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700만,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 기준 50%를 넘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95년에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입안을 해서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96년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2차 10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템이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소득층, 중간 이하면 5가지 암을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골에 넉넉지 않은 분들이 일찍 발견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속으로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말기가 돼서야 올 텐데, 말기 돼서 오시고 큰 수술 받고 독한 약 쓰고 결국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삶의 질이 엄청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담배 끊고 이건 기본이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는 거의 모든 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책에 써 있기를 흡연을 하지 않고 이제 간암 백신 접종하고 그러면 전체 암의 3분의 1이 애당초 안 생기는 거로 돼 있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일찍 발견하면 거의 90%, 95%가 완치가 돼서 그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차 예방을 합하면 3분의 2가 되는데, 우리는 흡연율이 높고 간암이 많고 뭐 이래서 합하면 거의 7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1, 2차 예방으로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럼 예방 안 된 게 이제 한 30% 되죠. 거기에 반쯤은
고통은 따르지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제 이런 걸 통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70에다 15를 더하면 85%가 되고 이게 바로 10중 8구죠. 사실 생명현상에서 10중 8구면 다 된 겁니다. 네. 생명현상에서 100%라는 거는 이건 절대성은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암은 이미 저는 아직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상식을 지키고 노력하면 10중 8구 극복할 수 있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해야죠. 아까 대장암의 첫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 그러셨는데 이제 운동이 제가 이제 대장암 예방하려면 운동.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의료원장 때 중앙의료원장은 이제 전 국민의 의료에 대한 의사 중에는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심장혈관 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 네 번째가 자살, 다섯 번째가 당뇨인데 이 5가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포지움도 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암이 10% 예방되고 뇌혈관, 심혈관이 20-30%, 자살 당뇨가 엄청 낮아지는데 사실은 암 10% 사망이 준다는 건 엄청난 숫자인 것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암 사망을 낮췄다는 증거가 아직 없고 어떠한 약을 먹어도 암 사망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1번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그래서 운동화 출근 생활 속 운동, 운출생운이라는 것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동기는 2010년에 이제 잘 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성인들은 100세, 우리 젊은 애들은 120세까지 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이제 곧 됩니다. 왜냐면 의학이 발달해서 어떠한 병이 걸려도 계속 고쳐서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이 60세 넘어서 120세까지 60년을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지 않고 병원에를 계속 왔다 갔다 살면 그거는 고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60세 이상 건강하게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해서 말해야 될 거 하나, 해야 될 거 하나. 해서 말해야 될 거는 담배는 절대 금연하고 옆에 못 피게 하고 운동. 근데 운동도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화 신고 빨리 걷기. 하루에 30분 이상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5가지 사망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연 운동하고 운출생운, 운동화 신고 출근해서 생활 속에서 운동하자. 왜냐하면은 이거야말로 운동화 신고 빨리 걷기는 우선 혼자 언제 어디서나 돈이 안 들고 특고가 필요 없고 나라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안전합니다. 빨리 걷다가 서로 충돌해서 뭐 혼수상태 빠졌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어요. 그 신발이 구두처럼 생겼는데 운동화처럼 생긴 그런 거. 이거는 등산화입니다. 제가 한 2007, 8년경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버스하고 전철만 다닐 때 남부터미널역 있는 데서 전철을 탈 때 음지가 져서 미끄러워서 안 미끄러진 신발을 찾아서 신은 게 바로 이 등산화인데 그 후로는 구두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서서 많이 걷는 사람인데 너무 좋고 또 제가 운동화 신기 캠페인 한 거는 그 운동 심포지엄 할 때 우리나라 스포츠역의 최고 권위자 박원하 교수가 제가 운동화 신고 있는 걸 보고 감격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운동화 신기 캠페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신고 있는 걸 보고 맞다. 당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라. 그러고 2010년 10월서부터 제가 이제 운동화 신기 캠페인을 하는 거죠. 운출생운. 그렇습니다. 운동화 신고 출근하고 생활 속에서 운동하자. 지금도 직접 진료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외래, 수요일 날 수술, 목요일 날 회진. 그러니까요. 국립암센터에 화수목 나가고요. 석좌 교수로 되셔서. 월, 금은 제가 설립한 서울대 암연구소 7층의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한국세포주은행 그 관리 업무를 제 제자들이 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제가 보수받고 나가는 건 아니고 자유로운 시간이라 상당히 자유활동을 월, 금요일에는 많이 합니다.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림도 그리신다고요. 그림은요. 직접 그림도 또 배우기도 하신다고요. 제가 2011년에 이제 중앙의료원장을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사표를 냈더니 제 처가 당신 그렇게 바쁘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러면 우리 딸이 그때 이제 그림 배우러 홍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 홍대 그 좋던데 그림 배워라. 옛날에 애들하고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잘 그리더라. 그래서 2011년 9월서부터 한 2년 다녔고
학교를 직접 다니셨어요? 아니, 이제 미기원이라고요. 홍익대학에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아, 있어요. 일반인 대상에? 네, 일반인 대상하고 한 1년 쉬었다가 금년 9월서부터는 이제 민화를 배우러 그 82살 된 송규태 교수님 반에 가서 지금 민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준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서울대 안병원의 문을 연 갤러리에서 네. 개인전도 하셨다고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이규식 교수님께서 한 번 제가 작품 낸 걸 보고 개인전 하라고. 그래서 아니 쫄자가 무슨 개인전입니까?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죠. 해서 그 그림이 현재 서울대병원 로비에 하나 있고 소아병원 로비에 하나 있고 서울대 안병원 로비에 있고 서울대 암연구소 로비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학교에 제 모교에다가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행운이죠. 어찌 보면 이제 은퇴하신 나이인데 네. 여전히 석좌 교수로 또 일도 하시고 네. 자기 이제 평생 전공 분야 속에서 네. 동시에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네. 종교 연구도 인문학 공부도 하시고 네. 또 생활 속에 운동도 하시고 네. 욕심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제 생활, 제 시간표를 보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실은. 안 하는 게 많고 그 몇 가지가 보여서 그렇지. 네. 제 저는 굉장히 단초로운 생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 없거든요. 뭘 더 하고 싶으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고 제 어떻게 보면 제 속에 대한 이런 뭐 인문학 공부도 못하고 내 취미 활동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65세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65세 언저리가 돼서 오케이 이제 내 제자들이 워낙 훌륭하게 다 잘 돼 있고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자들 잘하는 데 가가지고 또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열적으로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시면서 그런 게 또 한 건강의 비법 아닙니까? 즐겁게 사는 것. 그렇죠. 하여튼 저는 하루하루가 참 즐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깊은 잠 잔다는 얘기는 고민이 없고 그다음에 뭘 먹어도 맛있다는 얘기는 건강하고 제가 가장 즐거울 때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밝은 빛이 들어올 때 나는 살아있는 거고 밖을 볼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행운인지 그러니까 자꾸 행운을 자꾸 너무 높은 데서 찾다 보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자기가 눈 떠서 밝은 게 보이면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눈에 백내장이 걸려도 침침할 수 있고 또 망막 이상해도 안 보일 수 있고 이 보인다는 얘기는 일을 해서 먹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동물로 얘기하면 먹잇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빛을 보는 거에 행복. 그다음에 저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그래요. 박재가리가 맛있다는 건 믿지 마라. 저놈은 쥐약도 맛있게 먹을 놈이라고. 그만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도 어느 자리나 길바닥에서 자라도 누우면 1, 2분이면 잠이 와요. 그만큼 마음이 편한 거죠. 외친 김에 이 금연운동 또 운동화 신고 하는 운동 게다가 요새는 행복의 비법에 대해 강의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또 한 해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행복의 비법 강의 한번 해주시면.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1번이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 우주선 타고 가봐라. 이런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가 천국이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 모든 우주에서 볼 때 딴 데 생명체가 있어도 찾으면 저기가 파라다이스 천국 우리가 찾던 데가 저기가 바로 지구가 아닌가. 꽃이 피죠. 향기롭죠. 벌이 있죠. 물이 있죠. 뭐 이렇게 조화로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에 있는데 왜 이렇게 그걸 모르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좋아하고 믿어줘야지. 남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저는 지옥이라는 게 어떤 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남을 다 믿고 상대방을 다 좋아하면 그게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남을 믿고 좋아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욕심을 갖지 마라. 욕심이라는 게 높은 데 이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같이 눈 떠서 빛이 보이고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잠 잘 자고 여유 이런 데서 행복을 찾아야지. 너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너무 수식어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욕심을 버리자. 네. 그다음에 우리 조현 기자님이 아주 좋게 써주셨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아주 잘 쓰셨어요. 담배 귀신을 멀리하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예 담배를 귀신으로 예. 그분이 종교를 오래 하셨으니까 본인이 제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건 귀신이다 이렇게 정말 정의를 잘해 주시고.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는 이제 차 너무 많이 타지 말고 운동하시고 걸어라. 운동. 아, 예. 그다음에는 사실 저가 지금까지 있을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남의 도움입니다. 제가 헤쳐나간 것도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서 부모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예. 또 어떤 제가 암센터 원장을 전부 주위 사람들이 도와서 제가 원장을 하고. 남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남을 돕는 데서 이제 행복이 오는 거 아닌가. 말씀 들어보니까 6가지 다 돈 안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내 마음먹기에 네, 달린 거네요. 네. 예. 그래요.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여기가 천국이다부터 네. 또 상대방을 그냥 믿고 좋아하자. 그렇죠. 서로 감사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네. 이것이 곧 또 건강의 비법이고 행복의 비법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새해 첫날 되면 건강해야지 하시는 분들, 오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면 됩니다. 금연하고 운동하는 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